자, 다음은 또 안전화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화의 종류 및 구분. 안전화의 종류 구분에는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발등 안전화, 그 다음에 절연화, 절연장화, 화학 물질용 안전화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죽재 안전화는 물체의 낙하, 충격 또는 날카로운 물체의 찔림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게 가죽재 안전화입니다. 이 워딩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고무재는 고무로 되어 있다 해서 고무재는 내수성, 즉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되어 있는 안전화, 내화학성 갖춘 안전하다. 이게 고무재 안전하다. 정전기는 정전기가 인체에 대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정전기를 방지하는 안전화. 나중에 우리 전기에 가면은 정전기 안전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등 안전화. 발등을 보호하는 안전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연화는 저압 감전을 방지하는 안전하다. 절연장화는 고압 감전을 방지하는 안전하다. 그 다음 화학 물질용 안전화는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착용하는 신발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학 물질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것. 그런 안전화를 화학 물질용 안전하다. 그래서 안전화의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의 등급이 있습니다. 건설, 철광업에서 취급하는 가공, 강제, 운반, 건설업에서 중량부를 보통 취급할 때는 중작업이라 합니다. 여기서는 내충격성, 내압박성 시험 방법은 즉 1m 낙하 지점에서 15kN의 압축 하중으로 시험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작업용 안전하다. 보통 작업은 일반 보통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제조업에서 보통 싣는 기계공업, 금속 강호, 운반, 건축업에서 취급하는 물체를 취급하는 그런 장소에서 착용하는 안전화. 이것은 시험 방법이 0.5m, 500mm 낙하에서 10kN 압축 시험을 한다. 경작업용, 가벼운 작업이죠. 가벼운 작업하는 곳에서는 250mm 낙하 높이에서 4.4kN 압축 하중 시험을 합니다. 높이는 1002분의 1, 500, 502분의 1, 250. 압축 하중은 15, 10, 4.4. 여기 수치 나온 거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 사용 방법 관리는 이거는 그냥 상식적입니다. 상식적. 이거 뭐 굳이 보고 할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무재 안전화는 수분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안전화라고 앞에서 설명했죠. 거기서 이 안전화, 고무재 안전에 또 구분을 보면 일반 작업장은 일반 고무재 안전화인데 내유용, 내산용, 내알칼리용이라 해서 탄화수소의 윤활유, 기름자, 윤활유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싣는 안전은 내유용 고무재 안전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산용은 무기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고무재 안전하다. 내알칼리용은 알칼리를 취급하는 작업장. 내산 알칼리용은 무기산 알칼리를 취급하는 작업장이다. 이렇게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전기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1종, 2종이 있는데 착화 에너지가 0.1mJ 이상의 가연성 물질 또는 가스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안전한 제1종 정전기 안전하다. 제2종 안전한 수소, 아세틸렌 같은 이런 가스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그 안전화는 제2종 정전기 안전하다. 이렇게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의 내전압성 시험이 있습니다. 안전모에도 내전압성 안전모 우리 배웠습니다. 안전화에도 절연화, 절연장화가 결국은 저압, 고압에 견뎌내는 안전화니까 이것도 안전화의 내전압성 시험입니다. 14,000V에 1분간이 견디고 충전 전류가 5mA 이하일 것. 저압일 때는 14,000V에 1분간 충전 전류가 5mA 이하일 것.
고압 절연과 절연장화는 2만 볼트의 1분간 견디고 20 충전절과 20mA일까? 여기에 20mA, 5mA, 14,000V, 2만 볼트. 저압, 고압. 절연하는 저압, 절연장화는 고압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전화의 성능 시험, 이건 중요합니다. 가죽재 안전화의 성능 시험 종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충격성, 충격을 견딜 내자입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내충격성, 내압박성, 내답발성, 내유성, 내부식성, 방리 저항 시험, 뭐 요 정도 보셔도 됩니다. 내답발성이 뭐냐? 안전화 밑에 밑창에서 뭐가 못이나 이런 것에 찔려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 것을 내답발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죽재 안전의 시험 성능 종류, 안전모의 시험 성능 종류, 안전모의 시험 성능 종류, 가죽재 안전화의 시험 성능 종류.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연장갑을 한번 봅시다. 절연장갑. 절연장갑은 주로 전기 취급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보호구가 절연장갑이 되죠. 이 절연장갑은 등급 빵빵빵 1, 2, 3, 4, 000, 1, 2, 3, 4, 뭐 흔히 빵빵빵 1, 2, 3, 4 이렇게 표현합니다. 빵빵빵 1, 2, 3, 4. 이거는 등급과 색상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등급과 색상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교류값과 직류값은 1.5 법칙입니다. 교류값에서 곱하기 1.5 하면 이 직류예요. 직류값에서 1.5 나누면 교류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만 수치만 알면은 뭐 다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1.5를 곱하면 750. 여기서 1을 물을 때는 나누기 1.5 하면은 1000. 1.5 법칙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그래서 여기는 등급과 색깔. 저는 이거 색깔을 갈빵, 백로, 녹등이다 이렇게 제가 암기를 그렇게 합니다. 갈빵, 흰녹 하기 좀 그래서 백록. 우리 저 조류의 새 이름에 백록 한 게 있잖아요. 백록. 갈빵, 백로, 녹등이다. 색상과 등급에 대해서 좀 아시고 500, 1000, 7500, 17,000, 26,500, 36,000 이거 다 못 외우죠. 이건 그냥 어떤 값이 주어지면 곱하기 1.5 법칙 이렇게 좀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절연장갑의 성능, 인장 강도, 신장률, 연구 신장률 이것으로 성능 시험을 본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물질용 안전장갑. 이거는 전기를 취급하는 작업자 주로 감전 위험 방지용으로 쓰는 절연장갑이 되겠죠. 이것은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보호구가 화학 물질용 안전장갑이라 이렇게 명칭합니다. 특정 화학 물질과의 접촉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학적 저항성과 물리적 저항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 투과 저항으로 인정을 받은 시험 물질 사용 작업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화학 물질을 취급할 때는 절연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화학 물질용 안전장갑.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불침투성 안전장갑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불침투성, 침투되지 않도록 고무장갑이 침투되지 않도록 합니다. 불침투성 안전장갑이란 용어도 씁니다. 안전장갑 여기 답니다. 안전장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등급과 색상, 교류값과 시료값은 1.5 법칙이다. 그 다음 방진 마스크입니다. 방진 마스크는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전부 다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진을 막아주는 거. 그 방진. 그래서 방진 마스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방진 마스크는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 마스크 착용하잖아요. 이거는 여과식입니다. 여과식. 그래서 그 여과식에는 뭐 요즘 KF80, KF94 이런 말을 쓰잖아요. 방진 마스크의 성능 기준 혹은 구비 조건은 여과 효율이 좋을 것,
잘 슬러지가 잘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밖에 있는 미생물 분진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미세먼지 분진 이런 것이 다 걸러져야 돼 막아줘야 되잖아요. 여과 효리로 그 다음에 흡기 배기 저항이 적을 것 낮을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숨과 날숨에 있어서 호흡을 빨아들일 때 또 뱉을 때 배기할 때 여기 저항이 있으면 숨이 가빠지잖아요. 저항이 적을 것 낮을 것. 다음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고 밀착성이 좋아야 될 것. 이게 딱 착용했는데 밀착성이 안 좋으면 이게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여기에 접착이 제대로 안 되면 포집률이 떨어지겠죠. 포집률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 사용적이 좋고 피부 접촉이 고무줄이 좋을 것. 이 피부 접촉에 방진 마스크가 또 재질이 고무로 된 거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의 피부와 그 알레르기 트러블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피부가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방진 마스크의 일반 구조. 이 방진 마스크는 착용 시 압박감이나 고통을 주지 않을 것. 이런 것은 참고로 그냥 한번 보고 읽고 지나가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전면형은 호흡 시 투시부가 흐려지지 않을 것.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안경을 또 뭐 여기 보면 또 보호안경 착용합니다. 이 호흡을 하다 보면은 여기 막 김이 서리고 잘 안 보이고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분리식 마스크는 여과제, 흡기 밸브, 배기 밸브 및 머리끈을 쉽게 교환할 수 있도록 이 착용자 자신이 이것을 쉽게 교환하고 끈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은 여과제로 된 안면부가 사용 중에 심하게 변형되지 않으며 밀착시킬 수 있을 것. 일반 구조가 이렇습니다. 그냥 재료 조건 이것도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도 됩니다. 재료의 조건 뭐 피부에 장애를 주지 않고 인체에 장애를 주지 않고 부식을 방지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충격 시에 마찰 스파크가 발생될 때 뭐 합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전면형이라는 이유는 입, 코, 눈 다 가리는 것을 전면형입니다. 반면형은 입과 코만 가리는 것을 반면형입니다. 그 다음 이 방진 마스크가 격리식은 이것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없다고 격리식 직결식은 바로 같이 붙어있다. 안면부 이런 마스크는 여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를 등급 및 사용 장소입니다. 등급은 특급, 1급, 2급이 있는데 이 특급을 사용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이냐 베릴륨과 같은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발생 장소입니다. 이 전부 다 그런 분진 발생 장소에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는 것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면 특급은 베릴륨과 성면입니다. 베릴륨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이 발생한 장소, 성면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분진 발생 장소. 그래서 성면과 베릴륨 하면은 이건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1급은 어떤 것이냐? 이 베릴륨과 성면을 취급한 특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고 그 다음에 금속 희운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 이 1, 2, 3 세 곳에는 1급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급은 특급과 1급을 발생하는 장소 이외에서 생기는 분진 발생 장소고 그래서 시험에는 특급과 1급에 대해서 잘 묻습니다. 특급과 1급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집률이 있습니다. 방진 마스크의 포집률 안면부 여과식입니다. 이것은 입, 코를 이렇게 막는 우리 보통 코로나 마스크도 그런 여과식입니다.
포집률이 80949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여과식이고 분리식은 8094 똑같습니다. 이거는 99.95다. 99.95. 방진 마스크의 포집률 안면부 여과식은 809499. 분리식은 8094 99.95. 그런데 요즘은 뭐 어떨 때는 잘 묻지는 않지만 꼭 또 이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또 물을 수도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NaCl 및 파라핀 오일에서 시험을 통해서 퍼센트를 안면부 여과식은 8094999 분리식은 80949 99.95다 하는 것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기까지 계속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형태의 구조는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소 농도가 이 방진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 사용한다 하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18% 이하인데 방진 마스크를 쓰면 호흡을 못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질식. 그 다음 시야가 있는데 시야에는 유효시와 겹침 시야가 있는데 1안씩 한쪽으로 보는 거, 2안씩 두 군데 다 전면형은 유효시야는 70%, 겹침 시야는 2안씩은 20%, 1안씩은 80%다.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산소 농도 18% 이상 장소에서 사용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의 성능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우리 보호구에는 다 성능 시험을 거쳐서 합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것으로 시험하는가, 성능 시험입니다. 안면부 흡기 저항 시험, 안면부 배기 저항 시험, 즉 들숨과 날숨의 어떤 저항이 얼마만큼 저항을 받나 마나 이거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 안면부 누설 호흡을 불었을 때 얼마나 밖으로 새는가, 또 빨아당겼을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옆에서 얼마나 들어오냐. 그 다음에 투시부 내충격성 시야시험, 불연성 시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안면부의 이산화탄소 실험은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 부피분일 이하이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 산소를 들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면 여기에 좀 잔유되어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1% 이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1% 이하. 그 다음에 방진 마스크의 형태별 구조는 격리식, 직결식, 안면부 여과식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건 뭐 여러분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독 마스크라고 봅시다. 방독 마스크. 이거는 독성 물질, 유해 위험한 독성 물질을 치고받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유해 물질. 여기는 정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화통. 여기 특이합니다. 정화통이 하나 있다. 이 정화통을 통해서 정화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해독 작용을 여기서 그 독성 물질을 걸려주는 겁니다. 정화통. 그래서 방독 마스크는 작업 내용에 적합해하고 산소 농도가 18% 미만, 유해 농도가 2% 이상인 장소이거나 장시간 작업할 때는 송기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면 방독 마스크가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방독 마스크에서 정화통에 안전 인증 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 사항이 있습니다. 방독 마스크. 우리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는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보호구에 속한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방독 마스크의 안전 인증 표시 외에 추가 표시 사항은 파과 곡선도, 사용 시간을 기록 카드, 정화통의 앞면 측면의 표시 색, 사용상의 주의사항, 요거 네 가지도 별표 3개 정도로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파과 곡선도 요건 뒤에 또 설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의 정화통의 외부 측면 표시, 요거는 크라우드 마크, 뭉게부 마크, 뭉게부.
여기서 기호는 좀 무시해도 됩니다. 종류와 표시색, 시험가스, 정화통 요 한 표에서 세트로 딱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기화합물은 색깔이 갈색이다 이 말이에요. 정화통 색깔이 갈색이다는 얘기입니다. 할로겐 화합물은 회색이다. 일산화탄소는 적색이다. 암모니아는 녹색이다. 아황산은 노란색이다. 시아나수소는 회색이다. 황화수소도 회색이다. 요 색깔 그 다음에 이 시험가스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가스 유기화합물은 시클로헥산, 이소부탄, 디메틸 에테르. 할로겐 화합물은 염소가스, 염소증기. 그 다른 것은 전부 다 일산화탄소는 일산화탄소가스, 암모니아는 암모니아가스, 아황산, 아황산가스, 시아나가스, 황화수소가스. 다 자기 가스가 종류가 같은데 유기화합물과 할로겐은 다르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시클로헥산, 이소부탄, 디메틸 에테르. 이것은 필기시기에서 물 수 있죠. 정화통입니다. 정화통 이건 활성탄, 소라다인 활성탄. 이거는 호프가라이트, 큐프라마이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방동 마스크 정화통의 외부 표시, 색, 시험, 가스, 정화통 전부 다 이대로 이것은 체크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화면에 이게 여러분들 빔 프로젝터로 비추니까 색깔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런 그 방동 마스크의 종류입니다. 이게 정화통이죠, 정화통. 그 다음에 시험 가스에서 파과 농도, 파과 시간인데 이거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여기서 암모니아 정도는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다. 암모니아 가스 색상은 녹색이요. 정화통은 큐프라마이트고 흡수 제어는. 그 다음에 고농도에서 시험가스, 암모니아 가스가 농도가 1%고 파과 농도는 25ppm일 때 파과 시간 얼마냐? 1%는 60분이고 0.5%는 40분이고 0.1는 50분이다 하는 거. 여기서 요거 좀 암모니아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모니아 보존 효율도 기호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방동 마스크의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고농도는 가스 증기의 농도가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 암모니아는 100분의 3. 중농도는 가스 증기 농도가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1, 100분의 0.1 저농도. 여기 나오는 수치 100분의 2, 100분의 1, 100분의 0.1 이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의 시야는 여러분 교재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스크의 등급에서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의 사용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 가스 또는 증기농 100분의 2 이하의 대기 중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암모니아는 100분의 3이다. 방동 마스크 이용해서 파과를 했습니다. 아까 파과가 뭐냐? 대응하는 가스에 대해서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돼서 더 이상 정화통의 정화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즉 흡착, 해독 작용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 흡착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파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과 시간은 일정 농도의 유해 물질 등을 포함한 공기를 일정 유량으로 정화통에 통과하기 시작부터 파과가 보일 때까지의 시간, 파과 시간. 파과 곡선은 파과 시간과 유해 물질 등에 대한 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 파과 곡선. 요 세 가지만 정의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에 나오고 할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방동 마스크의 성능 시험. 아까 방진 마스크의 성능 시험과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여기 정화통이 있습니다. 정화통의 제동 능력 시험, 정화통의 질량 시험, 정화통의 호흡기 저항 시험. 다른 내용은 방진 마스크나 같습니다. 정화통에 대해서 제동 능력, 질량 시험, 호흡 저항 시험 그거만
방독 마스크 성능 시험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설률 있으면 누설률 방독 마스크를 착용했는데 전면용 눈, 코, 입 전부 다를 갈았을 때 그때 누설률이 얼마나 0.05% 거의 누설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반면형은 이제 코, 입만 가렸을 때는 누설률은 5% 이하. 누설률. 그 다음에 방독 마스크의 유효 시간 계산 공식이 하나 있는데 오늘 가볍게 여러분 공식을 좀 보셔도 됩니다. 유효 시간은 작업장 공기 중에 유해가스 농도 분의 시험가스 농도 곱하기 유효 표준 유효 시간 그래서 단위는 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송기 마스크. 송기 마스크는 호스 마스크, 에어라인 마스크,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종류 세 가지 있다. 이렇게 송기 마스크는 여러분 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산소 농도가 18% 이하가 되면 송기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방열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열복. 이 방열복은 주로 소방관 불났을 때 소방관들이 많이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포항제철이나 다른 어떤 고로 작업할 때 즉 열을 많이 내는 그런 작업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 방열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열복 종류를 보면은 방열복 두건, 상의, 하의, 장갑, 덮개, 일체복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자주 묻진 않는데 혹시나도 모르겠습니다. 방열 두건은 2kg, 방열 상의는 3kg, 방열 하의는 2kg, 장갑은 0.5, 덮개 0.5, 일체복 4.3이다. 이 3이 0.5, 0.5, 4.3인데 방열복의 종류보다는 이 질량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면 되고 이것도 성능 시험이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아 난연성, 절연 저항, 인장 강도, 내열성, 내한성, 열에 견뎌야 되고 또 추위에도 견뎌야 되고 여기 이 또한 화학 물질용 보호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피부를 통해서 인체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복이 화학 물질은 보호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전대가 나옵니다. 이 안전대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왜 고소작에서 추락하면 사람이 사망하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전대는 흔히 우리 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안전벨트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안전벨트와 안전대가 사실은 조금 구분됩니다. 안전대는 고소작업 시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보호입니다. 안전대와 안전벨트의 개념은 같습니다. 사실. 그러나 쓰는 용도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안전구조에는 벨트, 안전그네, 지탱벨트, 잼줄, 보조잼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의 종류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 안전대가 포괄적으로 안전대는 벨트식과 안전그네식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벨트에는 U자 거리용, 한 개의 거리용. 그 다음에 안전그네는 안전블록과 추락 방지대가 안전그네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전블록과 추락 방지대는 안전그네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벨트식은 U자인 한 개입니다. 안전그네는 또 뭐 어떤 거냐? 이렇게 착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타입으로 우리 그네 탄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방법으로 착용되는 게 안전그네식입니다. 안전블록은 이러한 모양으로 여기 안에 와이어로프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어로프 같은 게 추락 방지대는 이게 수직 구명줄입니다. 수직 구명줄에 요걸 부착해 놓고 만약에 사람이 추락을 하면 이 텐션을 받아서 자동 장치가 딱 눌려주면서 이게 더 이상 못 내려오게 하면서 여기 잼줄이 붙어 있는 이 금속 장치를 추락 방지대를 합니다.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게 한계거리 안전벨트입니다. 안전벨트. 요걸 카라비나를 합니다. 카라비나. 후크. 요게 안전벨트. 한계거리형. 요건 U자형. 안전벨트에는 U자형과 한계거리 여기 두 개가 있다고 아까 방금 앞에서 봤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요건 안전근해. 아까 앞에서 봤는 그 타입들입니다. 요게 나오는 이 용어가 있습니다. 요걸 안전벨트, 젠줄, 카라비너, 후크. 요게 뭐 이런 요게 D 타입이라서 D링. 요거 D 타입, D링. 그렇게 붙입니다. 이 안전벨트는 요 폭이 50mm, 요 두께가 2mm. 그다음 전체 이 바클 포함 전체 길이는 1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벨트의 폭은 50mm. 그 다음에 길이는 바클 포함 1100mm, 두께는 2mm.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링 추락 방지대. 이건 교재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추락 방지대의 정의는 신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 잠김 장치를 갖추고 젠줄과 수직 구명줄에 연결된 금속 장치를 추락 방지대라 한다. 그러면 이 추락 방지대 구조는 구명줄의 임의의 위치에 설치와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서 이탈 방지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수직 구명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수직 구명줄에 붙어 있는 겁니다. 추락 방지대가 보기 쉬운 위치에 사용 방향이 각인되어 있고, 추락 방지대 보기 쉬운 위치에 사용되어 있는 구명줄의 직경이 각인되어 있고, 구명줄의 전용의 추락 방지대는 구명줄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당연합니다. 그죠? 이게 수직 구명줄입니다. 수직 구명줄. 수직 구명줄의 두께가 8mm입니다. 8mm.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후크가 있으면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이 금속 장치예요. 금속 장치. 수직 구명줄에 부착되어 있는 금속 장치입니다. 안전블록이 또 뭐냐? 안전근해에는 안전블록과 추락방지대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근해와 연결해서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와 젠줄이 자동적으로 수축되는 금속 장치를 안전블록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전블록이 부착된 안전대의 구조는 안전근해에만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다 한 사용 길이가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전블록의 그 안에는 줄은 로프나 웨이빙 와이어로프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와이어로프의 경우에는 그 직경이 굵기가 4mm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안전대의 구조다. 이것은 실기에서 이렇게 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필기에서도 물을 수도 있고, 안전대 구조의 설명에 맞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수직 구명줄은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이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 방지대를 지탱해주는 줄이죠. 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직 구명줄의 최소 지름은 8mm 이상이다. 하는 것. 8mm 이상이다. 그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이건 뭐 교재에 나오면 읽어보셔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안전대 폐기 기준이 있어. 이거 중요합니다. 안전대 폐기 기준. 로프는 안전대 전체에 어떤 폐기 기준이 있습니다. 로프 같은 경우는 소선에 손상이 있으면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페인트, 기름, 약품에 오염이 된 것은 삐뚤어진 것은 로프 같은 건 사용하면 안 된다. 벨트는 끝 또는 폭 부분에 1mm라도 손상이 되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붕 부분에는 1개소 이상이 절단되면 사용할 수 없다. D링 같은 거 있습니다. 그 금속으로 되는 거 있죠. 그거는 이 깊이가 1mm 이상 손상이 된 거, 흠집이 생기면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훅, 버클, 이것도 마찬가지. 외치기 깊이가 1mm 이상 손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 즉,
전부 다 단위가 1입니다. 폭 부분에 1mm 이상 손상이 있거나 재봉실이 한 개수 이상 손상이 있거나 절단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디딩이나 후크, 버클은 전부 다 금속이니까 여기는 1mm라도 어떤 뭐 흠이 있으면 1mm 이상의 깊이가 1mm 이상 뭐 부딪혀가지고 폭 찍혔다 이러면 손상 있는 건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안전대 폐기 기준의 이 수치 꼭 체크돼야 됩니다. 안전대 폐기. 그래서 전부 수치가 1입니다. 1mm, 항비소 1mm, 1mm. 그래서 이거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에 시험에 또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하 시점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안전대 이제 우리 안전대 공부하면서 최하 사점이 뭐냐? 추락 시 보호할 수 있는 로프의 한계 길이입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고소 작업을 하면서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할 때 이게 안전대 길이가 로프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추락했는데 이게 지면에 부딪히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 시 보호할 수 있는 로프의 한계 길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길이를 결정하는 그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로프의 길이가 2m 그 다음에 이 로프의 신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신장률은 뭐냐면 추락할 때 텐션부터 출렁하면 약간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신장률 로프의 길이 신장률은 뭐 20%다 30%에 주어집니다. 그럼 이것은 로프의 길이 곱하기 0.2 이게 신장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자 근로자의 신장 키의 2분의 1 이것을 다 합한 것이 로프의 한계 길이가 나옵니다. 이것을 최하사점이라 합니다. 이 전체의 높이가 H 값이 스몰 h 여기서 이 거리가 이 h보다 이 거리가 짧아야 사람 머리가 다치지 않죠. 추락했을 때. 이게 만약에 10m 같으면 적어도 이거는 9.5m 정도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 이 최하 4점이라는 한 말 뜻이 그런 말입니다. 로프 지지 위치에서 바닥면까지 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 바닥면 거리가 h라면은 로프 지지 위치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최하 4점 거리를 스몰 h라 하면 로프의 길이를 L, 로프의 신장률은 L 곱하기 신장률 A, 작업자의 키의 2분의 1. 요 전체가 더한 값이 이 h보다는 적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사람이 추락해도 다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최하 4점이다. 그 다음 보안경 잠깐은 보겠습니다. 보안경은 여기서 크게 볼 건 없고 차광 보안경 안전 인증 대상이죠. 안전 인증 대상에서 보안경은 어떻게 우리가 배웠습니까? 차광 및 감전 위험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안전 인증 대상에서 보호구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차광 보안경은 안전 인증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안전 인증 대상의 종류에서 자외선을 발생한 곳은 자외선용, 적외선을 발생한 곳에는 적외선용, 자외선, 적외선 다 발생한 곳은 복합용, 용접할 때 쓰이는 가시광선을 발생한 장소는 용접용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 자율안전 확인 보안경의 종류는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지 보안경. 이것은 비산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렌즈 재질이 유리인 것, 플라스틱인 것, 이건 도수를 넣은 것. 그래서 유리 보안경, 플라스틱 보안경, 도수렌지 보안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안경의 성능 시험 종류
뭐 요거는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